저번 시간 숙제부터 잠깐 풀어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이거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데이터 바인딩해서 그죠? 근데 난 대괄호가 뭔지 모르겠다. 자, 자바스크립트 대괄호 어레이라는 자료형 같은 게 있습니다. 어레이 자료형 어떻게 만드냐면요. 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뭐 10, 20 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정보 한 곳에 이렇게 저장하고 싶을 때 만드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뽑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레이에다가 이제 대괄호 치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1 그러면은 이 어레이 안에 있던 1번째 자료가 나옵니다. 0 하시면요 0번째 자료가 나와요. 0번째 자료는 이겁니다. 1번째 자료는 이거, 2번째 자료는 이거예요. 아무튼 이게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인데요. 이제 어레이 자료형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바인딩 할 때 자료의 이름을, 이거 자료 이름이죠. 자료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코스염 안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자, 어레이를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어레이가 그대로 나와요. 그죠? 프로덕츠에는 어레이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프로덕츠라고 이렇게 쓰면 어레이가 여기 이 자리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레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첫 번째 역삼동 원룸만 이 자리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해주시면 돼요. 대괄호 치고 내가 이 중에 몇 번째 것만 쓸 거예요 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삼동 원룸이라는 것만 이 자리에 남습니다. 두 번째 상품명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상품명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끝. 이제 뷰 문법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인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 바인딩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반복문. 자, 뷰를 이용하시면 또 장점이 뭐냐면요. 반복적인 HTML 요소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반복문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상단 메뉴 있죠? 그거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저는 div랑 a 태그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마음에 드는 태그가 있으면 그걸 쓰시든가요. 상단 메뉴 뭐 홈,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덕트, 그 다음에 about 뭐 이런 식으로 상단 메뉴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면은 태그 여러 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 좀 주면 되죠. 스타일 좀 줘볼까요? 클래스명은 아마 메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CSS 적는 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좀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갈게요. CSS 적으러. 놓쳤으면 언제나 정지해 놓고 따라치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다크 슬레이트 블루로 할게요. 이 색깔이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딩 15픽셀, 보더 레디우스 5픽셀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A 태그들은 전부 다 색상 컬러가요. 화이트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패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패딩 레프트 뭐 아니면은 그냥 전부 다 패딩을 10픽셀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 태그로 이제 상단 메뉴를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스타일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여기다가 기능 개발도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버튼 누른다고 어디로 보낼 페이지도 없네요. 그죠? 자, 지나갑니다. 자, 근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HTML 요소들이 가끔 이렇게 출몰 합니다. 우리 HTML로 코드를 짜다 보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충동이 들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반복적인 요소를 좀 짧게 축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안 들면 말고요. 그런 축약할 수 있는 뷰 문법을 제공을 합니다. 반복문이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A 태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A 태그에다가 반복문을 쑤셔 박잖아요. 그러면은 A 태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 개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태그를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v4이라고 이렇게 딱 치시고요. 이게 뭐냐면 자, 뷰에서 제공하는 반복문 문법이에요. 모든 HTML 요소에다가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을 이렇게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in이라는 뭐 이상한 키워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장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몇 번 반복할지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복문이 돌아요. 반복문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게 반복문이에요. 근데 이제 반복문을 쓰시려면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꼭 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뭔가 코드를 짜다가 뭔가 잘못 짠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브라우저 혹은 여기 밑에 터미널 있죠?
거기서 에러 메시지 같은 거를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여기 터미널 아니면은 저기 이제 왼쪽에 브라우저에서 바로바로 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자, 이런 것들 에러 메시지 같은 거 보고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에러 메시지 봐도 모르겠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여기다가 키에다가 여러분이 방금 장명한 걸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요소를 막 마구마구 반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반복문 쓰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V4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뭐인 뭐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왼쪽은 자유롭게 장명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반복시킬 숫자 적어주시면 돼요. 몇 번 반복시킬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꼭 키라는 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키를 꼭 강요를 합니다. 자, 키 안에는 여러분 장명한 거 그냥 이거 그대로 일단은 집어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키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러면 A 태그가 3개 생겼죠. 그죠? 홈이라는 A 태그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 개의 HTML 태그를 한 줄 컷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홈이라는 이것만 3개 생성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홈도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도 있어야 되고 어바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해결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을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3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데이터 있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반복문이 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경우에 약간 더 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이 데이터란에다가 제가 메뉴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어레이 형식으로요. 여기다가 홈도 집어넣어 볼 거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따라치시면 돼요. 여기다가 프로덕트도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about도 집어넣을 거예요. 프로덕트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샵이라고 할게요. 샵.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한번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만들고 콤마 찍어서 데이터들 여러 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어레이라는 자료형으로 제가 이제 메뉴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레이 자료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무엇이 가능하냐면요. 자, 반복문을 쓸 때 있잖아요. 반복문을 쓸 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도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던 데이터 중에 메뉴들이라는 데이터 있죠. 메뉴들이라는 데이터 이거예요. 이 긴 어레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긴 자료형 같은 거, 어레이 자료형, 오브젝트 자료형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요. 아까 숫자 집어 넣었죠? 숫자 집어 넣으면 여기다 3 집어 넣으면 3만큼 반복시켜 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료형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이 자료형 안에 있던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어레이 안에 있던 자료 개수만큼 이 반복문이 돈다는 거예요. 이 자료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메뉴들 3개 있잖아요. 3개 딱 봐도. 그죠? 그래서 이 반복문도 3번 딱 돌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상품 같은 거 진열할 때 이런 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왼쪽에 장명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장명. 진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장명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A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I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장명 진짜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한글도 되고요. 자, 이 장명한 게 신기하게 변해요. 여기다가 자료형을 집어넣으시면 이 왼쪽에 장명한 건요. 반복문이 이렇게 돌 때마다 이 메뉴들 안에 있던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변합니다. 이 왼쪽에 있던 장명한 게요. 자, 이거 장명한 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진짜로 출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이제 여기 데이터 바인딩하는 문법 있죠. 코스M 2개. 여기다가 장명한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메뉴들이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V4를 붙였으니까 이 A 태그는요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 번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메뉴들 개수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죠? 3번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메뉴들 안에 있던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여기 이렇게 꽂힙니다. 반복문이 처음 돌 때 얘는요 아마 홈일 거고요. 두 번째 돌 때는 얘가 아마 샵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돌 때는 아마 about이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로 출력해 봤더니 진짜로 반복문 돌면서 홈도 되고 샵도 되고 about도 되죠. 그런 식으로 변하면서 A 태그가 생성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반복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A라든지 I라든지 그런 식으로 장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러분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키는 뭐냐?
자, 반복문을 쓸 때 키를 꼭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키 안 쓰면 뭐 에러를 뱉거나 뭐 에러 메시지가 나요. 이 키의 용도는요, 이제 반복문으로 생성한 이런 요소들이 있죠. A가 지금 3개죠. A 태그가 3개예요. 근데 이 A 태그를요, 각각 구분하기 위한 뭐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돌릴 때마다 이 키라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유니크한 문자나 숫자 같은 거를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반복문이 돌면서 이제 유니크하게 변하는 뭐 0, 1, 2 뭐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유니크하게 변하는 그런 문자들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A도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계속 변하는 문자잖아요. 그죠? 홈이 되고 샵이 되고 어바웃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막 0, 1, 2 이런 식으로 변하는 그런 숫자를 여기다가 많이 집어넣는데요. 그런 숫자들은 어디서 찾냐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장명을 2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인 왼쪽에 장명을 2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괄호 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장명할 거, 두 번째 장명할 거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각각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A는요. 아까 말했던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되고요. 홈, 샵, 어바웃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장명한 거는 0, 1, 2, 3, 4, 5 뭐 그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는 정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값을 보통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진짜 i가 그렇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i를 또 출력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i 한번 써볼까요? i 그러면 a 태그 안에 i라는 그 변수를 직접 출력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i를 출력해 보니까 0, 1, 2 이렇게 나오죠. 그죠? i 증명했죠. 그죠? i는 이제 반복문 돌면서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는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이제 약간 강의용이니까 좀 간추려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A로 다 이렇게 치환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반복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HTML 태그들이 반복적으로 생성된 게 보기 싫다. 자, 그런 경우에 쓰는 거지. 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반복문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HTML 작성이 조금 더 짧아질 뿐, 뭐 그거 외에 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스타일을 다듬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태그는 좀 지울게요. 저는 이미지 태그 이거 좀 보기 싫은 것 같아가지고 뭐 나중에 직접 로고를 넣든지 합시다. 이미지 태그 지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진탑이 60픽셀이나 있어요. 이게 기본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있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배웠던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요. 자, 지금 보시면 비슷한 UI들이 3개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것도 반복문으로 한번 축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복문 돌릴 때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를 안에 있는 코드를 수정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 가격은 그냥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반복문 돌려도 이렇게 역삼동, 천호동, 마포구 원룸이 이렇게 제대로 잘 뜨도록 이거를 반복문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꼭 해보시고 다음 강의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